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일과 민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이집 현장에서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갖춰야 할 민감성과 공감 능력 중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죠. 이 시간에는 공감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민쌤. 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공감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신가요?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말해볼게요. 네. 공감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냥 이미지는 끄떡끄떡 하는 거? 끄떡끄떡? 네. 아, 네. 친구와 커피숍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고개를 끄떡끄떡 해주고 네. 또 하나는 따뜻하고 아, 위로해주고 네. 이런 게 공감 아닐까요? 아, 공감. 그쵸.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저는 끄떡. 우와, 어쩜 이리 잘 표현을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연 사전에서는 공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자, 공감이란 남의 감정과 의견, 또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민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있네요. 끄덕끄덕. 네, 끄덕끄덕. 네. 좋아요. 공감은 바로 끄덕끄덕. 우리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네요. 네. 네. 민쌤, 네.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사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점점 네. 공감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26년 전에 처음 교사 생활을 했을 때는 공감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교사인 제가 부모님들께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교사 생활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즘 교사로 살아가면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외동을 키우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교사와 소통하면서 교사가 부모의 말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부모는 교사에게 공감받기를 바랄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고민을 하기 앞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신의 말에 공감받고 싶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라엘. 네. 제 자신부터 네. 공감받으면 상대편이 내 편 같고 괜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 본 사람이라도 내 말에 공감해주면 그 사람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까지 좋아진다. 지금 민생께서는 또 핵심을 짚어내셨어요. 자, 우리는 요즘 부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민쌤. 네. 요즘 가방끈이 길어졌나요? 짧아졌나요? 가방끈 진짜 길어졌죠. 맞아요. 또 배움의 기회가 폭넓어졌죠. 육아 전문가가 나오는 TV 채널도 굉장히 많아요.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재우려고 아기띠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안 자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막 검색을 합니다. 갑갑한 마음,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만능 박사가 있어요. 민쌤, 퀴즈 어디일까요? 누구 퀴즈. 알 것 같아요. 어디요? 치욕만 카페. 맞아요. 지역만 카페. 한 방에 맞추셨어요. 자, 민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까요? 요즘 육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육아 상식을 육아맘이 알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육아를 하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만 카페이고 네. 또 여러 생각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육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육아 전문가를 유튜브나 TV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쉽게 육아의 상식이나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민쌤, 우리 부모는
이렇게 많은 육아 상식, 또 궁금한 것들을 쉽게 해결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린이집 선생님과 소통할 때 선생님한테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할까요? 제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교사가 무언가를 조언하고 네, 또 가르치는 분위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부모가 교사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는 상황 외에는 대부분 육아에 대한 답을 얻기보다는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부모는 너무나 많은 육아 정보를 알고 있어요. 내 아이를 나 다음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 식생활과 또 배변, 또 아프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우리 아이의 반응, 낮잠 잘 때 습관, 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칭찬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하고 또 내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어쩌면 그렇게 공감받고 싶어 하는 이 시대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선생님, 아이가 너무 밥을 안 씹어요. 너무 걱정돼요. 어머니,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한테 입 모양을 보여주고 꼭꼭 씹어 넘겨야지 하고 자꾸 입 모양을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가정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대요. 안 믿기시죠? 경력 26년의 민쌤. 민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 교사들은 또래 연령의 발달적인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각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방법을 제시할 때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부모님의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공감하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말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네. 끄덕끄덕? 아니,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청을 잘해야 돼요. 아, 별 5개. 부모의 말이 또 생각이 답답하다고 교사가 경청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교사가 말을 끊었어요. 그렇다면 실수할 수 있겠죠. 또 경청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생각 없는 사람으로 예기치 않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라헬, 네, 정말 공감 능력은 요즘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맞죠. 그것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네. 교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은 폭풍 발달 속에서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교사가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민쌤. 오늘 총명탐을 드셨나요? 오. 핵심은 오늘 잘 집어내세요. 자, 선생님이 내가 맡은 연령의 영유아 발달을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한다면 부모와도 아이에 대해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미 선생님은 이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끄덕끄덕, 그렇지,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부모가 어찌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자, 아이가 몸이 좀 아파요. 그런데 맞벌이여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배변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엄마가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해요. 그 마음. 또 아이가 문제 행동을 많이 해요. 그 속에서 인내와 또 훈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엄마의 마음. 또 하원길에 헐레벌떡 엄마가 일을 마치고 오고 있어요. 그 엄마의 마음. 자, 사실
우리는 교사로서 때로는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1등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쌤! 네. 민쌤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공감을 잘하는 공감 여왕이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잘하세요? 예전에 교사로 일할 때는 네. 특별하게 공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음, 그런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 부모와 소통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대가 변할수록 느끼고 있어요. 누구나 다 특별한 존재이고 싶죠. 소통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것만큼 상대방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소통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공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아, 잘하셨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예, 어머님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속상하시죠?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도 민쌤의 공감 능력을 깊이 본받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감함, 또 이번 시간에는 공감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어요. 우리 교사들은 하루 일과 속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바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닌가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민감함과 공감 능력은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민감함과 공감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보육 현장에서 소통하셔서 지금보다 더 수월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날과 민쌤 초보 유튜버에게 힘을 주세요.